그러니까 통계 처음 배우면 확률 분포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 확률 분포 이야기 나오면서 뭔가 쉬운 것처럼 이야기를 막 시작하죠. 함수가 하나 나오는데 이 함수는 확률 함수라고요. 이 확률 함수라고 부를 만한 애들의 조건은 밑넓이가 총합이 밑넓이 총합이 1, 그리고 양수이어야 하고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요.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함수의 F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만족하면 확률 함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함수값이 당연히 1을 넘어가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총합이 1인데 함수값이 1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왜냐면 순간적으로 1 넘어갔다가 다시 줄어들어도 총합은 1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렇게가 확률 함수의 정의다. 여기부터 못 알아듣죠. 뻔하거든. 나도 그랬고 모든 사람들이 그래갔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확률 함수의 종류가 상황에 따라서 두 종류로 나뉘고요. 제일 첫 번째로 배우는 게 확률 질량합니다. 얘는 조사의 대상이 끊어져 있는 함수입니다. 조사의 대상이 셀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개수를 셀 수 있다 이런 의도가 아니고 결과값이 연속적이지 않아요. 결과값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루 뭐랄까 되게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눈금의 개수는 1부터 6까지밖에 없잖아요. 결과가 정해져 있어. 시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 돼요. 시간은 우리가 편의상 1시간 단위로 나눠서 생각하긴 하지만 조사를 하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쪼개놓지 않는 한 사실 측정 대상은 연속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결과가 셀 수 있는 결과일 때, 예를 들어서 주사위나 동전이나 이런 수준일 때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요. 이런 상황을 이산적이라고 해요. 셀 수 있는 수준. 그리고 얘네들의 대표적인 하위 내용이 이항입니다. 성공률이 얼마짜리 일을 100번 반복했어요. 그럴 때 평균적으로 몇 번 성공하고 세 번 성공할 확률은 얼마고 이런 거 계산하겠죠. 이게 이항 분포가 이산적인 확률 분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얘 안에 이항 분포가 들어가는 거고 연속적인 애들은 확률 밀도 함수예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시간이나 키라든지 물론 1cm 단위로 잘라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하긴 하지만 사실 0.1 서로 키 비교할 땐 0.1 단위로 하죠? 서로 같으면 0.01 단위로 하고 싶지만 그것까지는 안 되잖아요. 이런 수준이고 안 본 사이에 더 뚫어야 되지. 이게 그러더라고. 하여튼 확률 질량함수, 확률 밀도함수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배우게 되는 건 있어요. 처음에 주로 배우게 되는 건 이거고 요걸 배우고 나서 이제 이항 배우는 거죠. 일단 요거부터 시작해보죠. 그러면 확률 함수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되는 성질들이 이렇게 세 가지였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을 0부터 A까지 A부터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좀 계산이 힘들어지니까 0부터 3까지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3일 때의 높이는 2분의 1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편의상 4분의 1 정도 합시다. 그 다음에 A 값이 얼마가 돼야지
A값이 얼마가 돼야 얘가 확률 함수가 가능해지느냐 이런 문제는 대체로 이렇게 풀죠. 0부터 A까지 이 함수 F라고 하고 F dx 플러스 A부터 3까지 F dx 요거의 총합이 1이다 이렇게 식을 놓고 쓰죠. 그래서 요만큼은 3의 1 A 요만큼은 세상에 1 그러면 A 둘이 더해서 1 되려면 A 값은 0이어야 되잖아요. 1 마이너스 3분의 2 A하기 어디? 우리가 계산한 거죠? 미안합니다. 자 다시 3-A랑 가로랑 3분의 1이랑 곱해야 되죠? 이상한 소리를 했어. 자 4분의 1 A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 A 그러면 마이너스 12분의 1 A 플러스 1이네. 이게 1 되려면 A가 0이어야 되죠? 어쨌든 0이어야 되네. 그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 문제는 다 풀잖아.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추가되기 시작한 내용이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상한 표를 주고 구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표라는 거의 구조를 알아요. 이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해요. 우리가 확률 함수를 배우게 되면 이 확률 함수로부터 확률 분포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확률 분포표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결과값이 몇 개로 셀 수 있어서 그래요. 이 결과값 x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주사위를 던져서 칠게요. 그러면 확률은 1 나올 확률은 6분의 1, 2 나올 확률 6분의 1, 3 나올 확률 6분의 1 똑같죠? 그래서 각각의 결과에 대한 확률을 표로 만들어 놓은 게 확률 분포 표인데 이 확률 분포 표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확률 함수가 이산적이어야 돼요. 이산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죠? 값이 연속적이라면 연속적인 걸 어떻게 쓰거나 이게 돼요. 그래서 연속적일 때는 다른 표기법을 쓰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각각의 확률들이 나오면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는 걸 했죠. 평균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하니? 기억나요? 평균을 구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에 다 더해서 전체로 나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산술적인 평균이거든요. 확률에서 우리가 이런 산술적인 평균은 쓸 수 없게 되는 시점이 뭐냐면 각각의 이 숫자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함수 fx가 있어요. 너한테 이 함수의 평균 값을 구해라라고 하면 어떻게 해? 못 구하죠. 근데 그걸 구하는 방법이 수학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xfx를 민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함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함수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확률에서도 별량 x와 확률을 곱해주면 확률의 평균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xpx x 확률 변수와 그 확률 변수의 확률을 곱해서 싹 더하는 게 평균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평균을 함수값의 평균을 구하는 요령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는 안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생소했던 거예요. 그래서 평균 구할 때는 별량과 확률 곱해서 싹 더한다. 이산적일 때는 일일이 다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연속적일 때는 방금처럼 적분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고 분산이 여기서부터 됩니다. 평균은 어떻게 되게 구했어? 분산 어떻게 구해? 옛날 방법대로 하면 분산 어떻게 구해?
분산을 구할 때 첫 번째 방법,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방법은 원시적인 방법이죠. 편차의 제곱의 평균. 근데 편차를 제곱해서 평균을 낸다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편차라는 게 자체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고 이게 편차인데 얘를 제곱해서 걔를 평균을 그죠? 그러면 얘네들을 잘 정리를 해주면 잘 정리하는 과정은 좀 이따가 할 거고 잘 정리를 해주면 결과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게 나와요. 이거 기억은 했는데 그러니까 들으니까 알겠는데 이제 머릿속에서 약간 좀 사라져 있었죠. 그래서 실제로 너가 통계에서 분산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 확률 분포표가 나오기 시작하면 분산 구하는 방법은 얘는 못 구해요. 뭐 물론 구할 수는 있지, 구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구하고 싶겠냐? 얘로 해보면 마음이 달라지는 수준이라는 거지. 얘가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앞으로 분산 구할 때는 얘를 계속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분산은 그냥 이렇게 외워져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그러면 조금 이따가 이거 증명을 하고 이렇게 분산 구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근데 그 중에서 주로 쓰이는 건 얘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평균과 분산 구했어요. 표준 편차는 시그마로 쓰죠. 얘는 분산에 루트 씌울 거니까 별로 쓸 이야기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어요. 이제 여기까지 배우고 나면 또 뭘 배우느냐? 기억나니 혹시? 얘네들 가지고 계산하는 기술이 있었어. 야생석. 그런 문제 했었던 건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기억이 나요. 이게 평균이에요. 평균에서 우리가 이 평균에서 일어나는 일은 기본적으로 다 더하는 일이잖아. 그지? 이 각각의 별량들에 대해서 싹 더할 거예요. 그지? 그런데 ax 플러스 b야. 그러면 평균의 A배에다가 응. 그냥 플러스 그렇지. 맞아요. 시그마의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분산 같은 경우에는 편차를 구한단 말이야. 편차를 구하는데 별량과 평균을 뺐어요. 빼면서 이 뒤에 플러스 b가 사라지겠지. 근데 앞에 있는 a는 그대로 남았죠.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 빼면 앞에 있는 a는 남는데 이 편차를 제곱하면서 얘도 같이 제곱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뒤에는 날아가고 a 제곱에 원래 분산. 그렇죠? 그래서 별량이 a배 되면 분산은 제곱배 되고요. 시그마는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다시 a배 되겠죠. 플러스 b는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계산 규칙이 이렇게 정리가 된 거야. 이제 얘네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면 위에다 정리를 해두고 이제 얘네들은 우리가 편의상 좀 이름을 붙여놓읍시다.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기본 성질이라고 해요. 자, 그 기본 성질 이야기는 요거인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분산 구할 때 분산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걸 정리를 했더니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 이 중간 과정을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간단해집니다. 얘 보면 안에서 일단 전개해. x의 제곱 마이너스 2mx 플러스 m 제곱.
그리고 얘네들 일단 덧셈 뺄셈은 다 떼낼 수 있지. 그래서 뗍니다. 그리고 이거 안에 들어있는 건 상수죠. 마이너스 2mx x 빼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는 m 두 번 곱해져 있는데 요거 사실은 m 곱하기 m으로 생각하고 상수 두 개 곱해져 있는 거 다 따로 떼버릴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m, ex 같은 거야 다른 거야? m 평균이었죠. ex 평균이죠. 표현 방법이 다른 건지 똑같은 거지 사실. 그래서 마이너스 2에 2 제곱 x야. 여기는 플러스 제곱 x가 있어요. 이건 사라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정리되는 과정을 기본 성질을 이용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된 거지. 지면이 부족하고 일단 정리해보면 확률함수도 이 확률함수라는 이야기 안에 확률 질량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전에 확률 분포가 있어야지 소리 확률 분포. 이 확률 분포라는 단어는 아직 되게 애매하죠. 이 확률 분포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을 조사했더니 그 상황이 확률들을 그래프로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런 식으로 모여있더라. 예를 들어서 평균 근처에서 많이 일어나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적게 일어난다. 이런 상황이 정규 분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모양들이 있겠죠. 그런 현상들의 그 일반적인 뭐랄까 진짜 모양. 그 말밖에 표현할 게 없다. 그래서 그걸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그런 양상을. 그래서 굉장히 애매한 단어예요. 맞아. 근데 그 중에서 상황 중에 결과를 셀 수 있는 경우 뭐라고 한다고? 이산적이라고. 그러면 확률 분포 중에서도 그런 경우를 이산 확률 분포라고 해요. 자, 그러면 결과가 연속적인 건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겠죠. 그리고 이 이산이든 연속이든 모든 확률 분포에는 얘랑 연관되어 있는 게 확률 함수예요. 확률 값을 함수화해서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확률 함수라는 게 있어요. 이 확률 함수에는 특징이 있었죠. 첫 번째는 총합이 2다. 최대 최소가 0과 1 사이다. 두 번째로 합쳐버렸지?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확률 함수들은 이산 확률 분포에서도 그렇고 연속 확률 분포에서도 그렇고 똑같이 따라가는 거야. 더 상위에 있는 확률 분포가 기본적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확률 함수들을 가지고 여기에서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야 돼. 평균 구하는 방법은 별량과 함수값을 곱해서 싹 더하는 거였죠. 그리고 분산은 물론 원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방법을 쓰기도 했고요. 표준 편차는 분산에다가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분산을 구하는 방법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였고, 또 기본 성질 있죠? 기본 성질까지 전부 확률함수랑 관련이 있는데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은 앞으로 배운 모든 확률 분포에서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기준인 거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산 확률 분포를 좀 더 봅시다.
분산 확률 분포 중에서도 이항 분포가 이항 분포는 표현 방법은 B의 횟수 성공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내가 녹음을 던진다. 그래서 꼴대에다 넣을 거예요.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번을 시도할 거야. 100번 시도를 해서 성공률은 기본적으로 5분의 1이라고 합시다. 잘하는 거예요. 아마추어가 이런 거 잘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상상해봐. 100번을 던질 건데 5분의 1 확률로 성공할 거야. 평균적으로 몇 번 성공하냐? 20번 성공해야 돼. 그래서 평균은 20번이 나오는데 분산 구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보이죠. 이 분산 구하는 걸 다 정리를 해 놓아서 우리 결과만 어떻게 하느냐? 얘가 횟수 n, 얘가 확률 p야. 그러면 실패 확률도 있겠죠? 1-p를 곱해주는 거예요. 5분의 4를 곱해야 되니까 20에다가 5분의 4를 곱하면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과 분산을 이렇게 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항 분포의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횟수가 지금 횟수가 지금 100번이니까 이 100번 안에서는 성공 횟수가 있겠죠. 성공 횟수를 별량 x라고 하게 되면 이 별량 x는 정규 분포 np, npq를 따라갑니다. 정규 분포에서는 이 앞에 평균을 쓰는 거고요. 뒤에는 분산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정규 분포는 아직 지금 정리를 안 했지만 연속 그러면 지금 얘는 이산적인데 왜 갑자기 연속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에서 아마 의문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전에 배우면서 여기서 이상했죠.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이상해지는 순간이야. 여기서부터. 자, 그러면 여기에서 문제를 잘 보면 문제나 설명들을 잘 보면 요 단계에서 뭐라고 써있냐면 근사적 대충 때려 맞춰서 그죠? 이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정규 분포랑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연속을 해야 되는데 일단 관련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고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항 분포 내용에서 중요한 건 요거까지. 그래서 평균과 분산 구할 줄 알죠? 그리고 하나 빼먹었다 세상에. 여기까지가 아니야. 하나 더 있어. 각각의 확률 구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번 시도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20번 성공할 거야. 그런데 내가 정말 재수가 없으면 5번밖에 성공 못 할 수도 있죠. 그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00번의 기회 중에서 5번을 성공할 겁니다. 한 번 성공할 확률은 5분의 1이니까 5분의 1이 5번. 그리고 실패할 확률은 5분의 4니까 5분의 1이 95번. 그래서 이게 5번 성공할 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정 횟수 성공할 확률을 구해라라고 하면 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횟수에 대한 확률을 구해야 되느냐, 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문제를 봤을 때 명확하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문제를 보면 말투나 뉘앙스가 약간 이렇게 각각의 확률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 문제가 어려운 일지. 그래서 이제 보면 문제 풀려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항 분포에서는 두 가지 부분이 있다. 첫 번째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 무엇에서 대응하느냐. 그리고 이때 무엇이 별량이 되느냐. 이것도 중요해요. 무엇이 별량이 되는지가 애매모호해서 문제를 못 풀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무언가를 시도했어. 평균적으로 몇 번 성공하는지를 알아. 몇 번 성공하는지가 별량이 되는 거야. 그리고 이항 분포에서 또 중요한 거 특정 횟수의 성공률을 구하는 거. 이렇게가 이항 분포의 존재다. 그러면 이제 연속을 봅시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지금 첫 번째 확률 분포 내용이에요. 그 처음 부분이 확률 분포가 이렇게 이산 확률 분포만 나와 있어요. 그 다음 그거를 보면 정규 분포인데 개념 지금 칠판만 봐도 돼. 지금 좀 이따가 하려고. 자, 연속 확률 분포는 방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산적인 것과 반대로 값이 결과들이 연속적일 때 연속 확률 분포라고 했죠. 이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냥 연속인 그래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수많은 연속 그래프들 중에 유독 특별한 애가 있어요. 평균 근처에서는 많이 일어나요. 평균으로부터 멀수록 적게 일어나요. 근데 말 들어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였죠. 평균을 기준으로 평균일 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고 평균 외에서는 적게 일어나는 이런 종류의 일을 전부 정규분포. 근데 이 정규라는 말 때문에 뭔가 해석이 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어 이름은 원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왜냐면 영어 이름이 좀 더 정확하죠. 보통의 분포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분포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일수록 평균에 가까운 거야. 평균에 가까운 일일수록 자주 일어나요.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평균으로부터 멀수록 안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자연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양상을 정규분포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규분포를 배운 이후부터 갑자기 혼돈의 카오스가 생기죠. 여기서 앞에까지 지금 그 애매해지기 시작하는 라인을 지나서 여기에 도달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하나도 못 알아듣죠. 왜 그랬냐면 정규분포의 중요한 성질 하나는 안 배웠어. 안 배웠거나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해준 거야. 정규분포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죠? 평균을 기준으로 머리가 있어요. 이때가 제일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배우는 건 이거죠. 분산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의 폭이 어떻게 된다? 분산이 크다는 건 값이 멀리 퍼져 있다는 거잖아요. 분산이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낮고 넓어지죠. 밑넓이의 총합이 1이 돼야 되니까 낮아져야 되고요. 폭은 넓어져야 돼요. 분산이 많이 됐으니까. 그리고 분산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분산이 작다는 건 값이 모여있다는 거니까 값이 고르다는 거죠. 그래서 높고 좁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배웠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거는 기본적인 거고 이 수많은 정규분포 그래프가 있어요. 평균을 기준으로 이 밑에 있는 정의역을 표준편차와 함께 구간을 나눌 수 있어요. 기준은 m 플러스 1시그마, m 플러스 2시그마, m 플러스 3시그마 표준편차의 값에 따라서 밑에 등급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정규분포를 생각해 볼게요. 또 다른 정규분포는 높고 좁아요. 그런데 얘도 평균이 있겠죠. 얘는 m 스타라고 합시다. 이 평균을 기준으로 m 플러스 지금 분산이 좁으니까 사이의 간격도 좁아야 되겠죠. m 스타 플러스 1 시그마 스타. 그 다음 두 번째 등급은 m 스타 플러스 2 시그마 스타. 이런 식으로 등급을. 자, 지금 어떻게 등급 만든지 이해했죠. 이렇게 등급을 만들어 놓으면 0시그마부터 1시그마까지 0시그마부터 1시그마까지 요만큼의 넓이가 언제나 같아요. 어떤 평균과 어떤 표준편차가 나오든지 그건 상관없고 무조건 0시그마부터 1시그마까지의 넓이는 항상 같아요. 트릭을 길을 잃었나? 다시. 어떤 값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가 나오는
평균이 만약에 50이었어. 그리고 표준 편차가 3이었어. 그러면 n 플러스 1 시그마는 53이죠. n 플러스 2 시그마 56이죠. 그리고 얘는 정규 분포가 평균은 뭐 10이고 분산은 2의 제곱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m 스타는 10이고요. m 스타 플러스 1 시그마는 12고요. 2 시그마는 14죠. 근데 그래프의 밑넓이의 총합은 항상 얼마야? 1이야. 밑넓이를 평균으로부터 0시그마부터 1시그마까지 묶음을 만들어서 잘라서 넓이를 구하면 이쪽에서도 똑같아요. 넓이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넓이를 구하는 기준을 얘네들을 계산할 게 아니라 평균을 기준으로 몇 시그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걸로 계산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한 거지. n 플러스 1시그마부터 n 플러스 3시그마까지 요만큼의 넓이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정규 분포에서도 1시그마부터 3시그마까지랑 넓이가 똑같아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짓을 했느냐? 수학자들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좋아 죽었죠. 그래서 다 죽어서 멸망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표준 정규 분포라는 걸 만듭니다. 이런 생각인 거죠. 우리는 계산을 한 번만 하겠다.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은 평균을 0으로 잡았고요. 분산을 1로 잡았어요. 그러면 분산이 1이라는 건 표준 편차도 1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보면 m 플러스 1시그마, m 플러스 2시그마, 3시그마 할 때 이 1, 2, 3들만 가지고 계산을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이 0이니까 평균 플러스 1시그마라고 하면 0 플러스 1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눈금 1 자리가 여기에 생겨요. 2시그마 자리가 2야. 3시그마 자리가 3이야. 그래서 0부터 1까지 적분을 해서 표를 만들어 놓은 게 표준 정규 분포 표예요. 자, 상황 이해가기 시작했어? 이제 좀 정리되고 있어? 그래서 수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거 이거 분명히 이거 책에 학교 책이든 모든 책이든 분명히 써 있긴 할 거예요. 이거의 식이 fx는 뭐 x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9대 exponential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있는데요. 요거를 적분을 해서 0부터 1까지 요 확률을 구했어요. 0부터 0.09까지, 0.99까지 적분하고 0.98까지 적분하고 다 해가지고 표를 만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번 고생을 하고 얘를 가지고 얘네들을 표만 보고 계산하자 이거지. 어차피 어떤 정규 분포든 0시그마부터 1시그마까지의 넓이는 동일하니까 1시그마부터 3시그마까지의 넓이도 동일하니까 시그마 값은 기준으로만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량들을 0, 1, 2, 3 이런 걸로 고쳐주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걸 표준화라고 해요. Z는 뭐였더라? x-m분의 시그마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거 정체를 도저히 모르겠었죠. 이게 이 시그마 값 구하는 거야. 몇 시그마인지 구하는 수단인 거예요. 필요할까? 아니요. 안 필요하죠. 근데 왜 필요할까? 이해를 못하니까 외우라. 상황에 가자 이제. 자, 그러면 이렇게 확률 분포 단어 끝났어. 아 진짜 이 내용밖에 없어. 이게 핵심이고요. 모든 걸 다 이걸로 풀 거야. 전부. 물론 그만큼 어렵겠죠. 한 가지 개념만 이용한다는 건 그 한 가지 개념을 미친 듯이 응용한다는 소리야. 자, 마지막 단원 개념 잡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흥분의 커스가 펼쳐지죠. 추정. 이게 진짜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통계적 추정이라는 거의 현상은 뭐냐면 모집단이 있어. 이 모집단에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전부 조사하는 걸 전수조사라고 해요. 그리고 다 조사를 못해. 너무 커. 막 100만 명이래. 뭐 100만 개이래. 그래서 못 조사해. 그래서 몇 개만 뽑아서 만드는 조사를 표본조사라고 해요. 이런 단어의 내용은 알고 있잖아. 그치?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 거예요. 이런 표본을 나는 편의상 n 표본이라고 해요. 크기가 n인 표본이 하나만 만들어지겠니? 우리가 조사할 때는 하나만 조사해요. 조사할 때는 크기가 100명을 조사를 할 거야. 100명 조사를 100번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전수조사만 하지. 그잖아. 그래서 100명 조사를 한 번만 딱 할 거야. 문제는 그걸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지. 그래서 그걸 추정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러면 그걸 추정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표본의 통계가 필요해. 그죠? 표본을 검증하려면 표본의 통계가 필요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표본의 통계라는 건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졸라게 많이 만들어서 이 표본 각각의 표본 평균과 표본 분산과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해. 이렇게 하나를 하면 표본을 조사한 거야. 표본을 통계해서 했다. 그런데 이 표본들을 또 통계를 내는 거예요. 표본의 평균을 기준으로 표본 평균의 통계를 내는 거죠. 표본 평균의 분산 표준 편차를 쓰고 표본 평균의 통계를 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용어들이 막 난립하기 시작해요. 얘는 표본의 평균이야. 얘는 표본 분산이에요. 맞습니다. 표본 표준 편차야. 이렇게 세 개가 나죠. 표본의 평균이고 표본의 분산이고 표본의 표준 편차야. 표본 평균의 통계를 내게 되면 표본 평균의 통계에서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 나오고요. 손이 안 간다. 표본 평균의 분산이 나오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나오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기호로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본 평균의 통계를 내서 걔를 가지고 이 표본이 몇 퍼센트 확률 위치에 있는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방금 전 말해도 몇 퍼센트 확률 위치에 있다는 게 뭔 소리인가 싶죠? 다시 정규분포로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규분포에서는 이런 M, 시그마 이런 식으로 하나 있죠. 그러면 그래프상에서는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이 있는 분호 같은 경우는 하나 나오죠. 그러면 아까 전에 밑을 눈금을 만든다 그랬어. M 플러스 1시그마, M 플러스 2시그마, M 플러스 3시그마. 거꾸로도 할 수 있죠. M 마이너스 1시그마, M 마이너스 2시그마, M 마이너스 3시그마. 뭘 쓰는 거야? 자, 이렇게 눈금을 만들었어. 그러면 0부터 1까지,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넓이가 어때야 되겠어요? 같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정규분포가 하나 있는데 이 정규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겁니다. 확률이 별량이 M 플러스 1시그마부터 M 플러스 3시그마까지의 확률은 얼마냐. 요거를 그래프에서 보면 요 사이 넓이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특정 값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 있느냐? 뭐 구할 수는 있지. 함수값이 나오니까. 근데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순간에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t부터 t까지 접근한다. 0이죠. 함수값 자체는 나오지만 어떤 특정 값이 나올 확률은 0이에요. 왜 그럴까? 연속적이니까 값이 졸라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오를 수가 있냐 그게 아니라고. 그 근처인 것 같은 거지. 173이 나왔어요. 니 키가 173 정확해? 분자 단위까지 정확해? 그건 아니거든. 그래서 연속의 경우에는 함수값이 딱 하나로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구간을 가지고 해요. 구간을 가지고 넓이를 구하면 그게 확률이란 말이야. 이제 그러면 표본 평균에서도 표본 평균에 평균과 분산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정규 분포를 만들 수 있지. 평균이 있고 분산이 있으면 정규 분포는 만들어져요. 자, 이렇게 썼더니 요 안에서 우리의 조사했던 표본의 평균값이 하나가 있겠죠. 이 x 바 스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그죠? 그리고 이게 원래의 그 기대되는 수학적인 평균에서부터 모집단의 평균이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모집단의 평균에서 넓이가 95%가 되는 영역 안에 들어있느냐. 요걸 물어보는 거야. 이게 통계적 추정이야. 그러면 어떻게 이 95%가 나왔느냐? 정규분포에서 평균을 중심으로 m 마이너스 몇 시그마 그리고 m 플러스 몇 시그마 요렇게를 주면 요 밑에 있는 넓이가 얘가 쭉쭉 처음에 이제 중앙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넓어지다 보면 0.95가 되는 순간이 하나쯤 있겠죠. 그때 이 값을 1.96으로 구한 거예요. 수학자들이 계산을 했어. 가장 가까운 값이 1.96일 때. 이 뒤로 소수점이 무한정 찍어지긴 하지만 이쯤 되면 별 의미 없거든. 이쯤 되면 오차가 0.00 몇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1.96까지 마이너스 1.96 시그마부터 1.96 시그마까지 넓이를 보면 95%가 나와요. 그리고 99%까지 가고 싶어. 우리는 95%에서 만족할 수 없다. 내가 죽을 확률이 5%라고 하면 절대 시도하지 않겠죠. 1%까지 죽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m-2.58 시그마, m 플러스 2.58 시그마 이렇게 구합니다. 이 1.96과 2.58의 의미는 95%를 만드는 시그마가 99%를 만드는 시그마 값이다. 거정이는 별거 없죠. 자, 이제 여기에서 외워야 될 게 하나 나오는 거야. 무엇을 외워야 하느냐? 모집단도 수학적인 평균과 분산이 있겠죠. 근데 그걸 얼마인지 몰라. 그래서 수학적인 평균을 이렇게 쓰겠죠? 분산은 시그마 제곱을 봅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잘 봐야 돼. 이 안에 들어있는 게 x냐, x바냐. 요 짝대기 하나 때문에 얘 이야기냐, 얘 이야기냐가 갈려요. 중간에 갭이 크죠? 자, 그러면 평균과 분산을 모집단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봤어요. 수학자들이 이 짓거리를 한 거야. 표본을 무한정 많이 뽑아서 수학적으로, 실제로 뽑은 게 아니고 수학적으로 많이 만들어서 걔네들의 평균과 분산과 어쩌고저쩌고 해서 실제로 구해봤더니 얘는 우평균이 나와요. 분산은 크기에 따라서
분산은 모 분산을 원래 분산을 크기로 나눈 만큼을 표현해요. 그러면 표준 편차는 루트 씌웠으니까 루트 F를 시그마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해석을 해보면 자, 모집단인데 1989년도 남자 20대 평균 키입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전수조사 되고 있는 남자 키. 자, 모집단에서 이때 평균 키는 173이었어요. 내 키라서 알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모집단이 하나 있을 때 여기에서 내가 뭔 얘기를 했더라? 모집단이 하나 있고 여기서 표본을 뽑아요. 크기가 100짜리 표본을 뽑았어요. 100표본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크기가 1000짜리 표본을 뽑았어요. 1000표본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100표본의 키가 175야. 인정? 만약에 네가 키가 173이었어. 인정할 수 있니? 그럼 1000표본을 뽑았어. 키가 174야. 인정할 수 있어? 아직 못 인정하겠죠? 그래서 10,000표본을 뽑았어요. 그래서 172.9가 나왔어. 인정할 수 있니? 자, 그래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값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그런 거긴 한데, 농담이고요. 이 100표본을 하나 뽑았을 때 평균이 나오죠. 우리는 모집단의 평균을 알아 몰라? 알아요. 지금은 알지. 원래는 알아 몰라. 원래는 모르죠. 자, 원래는 평균과 분산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모집단에서 표본을 하나 뽑았더니 평균이 175가 됐어. 이 175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요거를 추정으로 구하는 거고요.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100표본을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고 100표본을 하나 더 뽑았어. 평균은 173이 나왔다고 칠게요. 100표본을 또 뽑았어. 평균이 172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표본을 뽑으면 뽑을수록 그때그때 다른 값이 나오겠죠. 문제는 이 값들이 얼마 근처에서 나오게 돼요. 173 근처에서 나오겠죠. 왜냐하면 원래 평균이 173이었거든. 우리는 지금 이걸 아니까 이렇게 해서 대답할 수 있지만 표본을 뽑아서 모평균을 추정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175부터 172 사이 어딘가겠구나라는 느낌만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자. 방금 전에 내가 100표본을 믿을 수 있냐 해서 못 믿으니까 1000표본 뽑았죠. 1000표본 못 믿으니까 10,000표본 뽑았죠. 그치? 근데 왜 이렇게 돼? 근본적인 이유가 뭐야? 많이 뽑을수록 원래 평균에 가까워지죠. 그렇지. 많이 뽑을수록 원래 평균에 가까워지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뽑으면 뽑을수록 뽑은 크기만큼 분산이 작아져요. 그죠? 그래서 분산을 n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해가죠? 평균은 당연히 평균 근처로 나와야지. 근데 분산이 왜 변하느냐? 많이 뽑을수록 더 신뢰가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얘네들의 정체를 파악했어요. 이렇게 모집단과 표본과 표본 평균의 통계와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모든 추정 문제를 풉니다. 이 개념 설명 끝이에요. 물론 여기에 모 비율도 들어가는데 모 비율은 여기 이 부분만 조금 바뀌어. 이 부분만 조금 바뀌고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문제 풀면서 같이 합니다. 식만 외우면 적용만 똑같아요. 자, 개념 설명 끝났습니다. 좀 쉬었다가.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자면 모집단에서 평균과 분산이 있는데 얘네들 우리 몰라요. 얘네들 모르는 상황에서 표본을 하나 뽑았어. 표본을 여러 개 뽑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는 표본 하나만 됩니다. 이 표본을 하나를 만들어서 그 표본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면적이에요. 그러면 이때 표본의 평균을
m 바라고 합시다. 그리고 표본의 분산을 시그마 바의 제곱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두 개는 둘 다 부정확한 값이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이 표본의 평균은 모평균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그 기준이 크기가 32 이상이에요. 근데 뭔가 32 이상 이러면 뭔가 부정확해 보이죠. 그래서 더 정확한 설명은 분산이 5 이하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표본이 근데 이거 학교 시험에서는 그냥 32 넘어가면 다 상관없어요. 30이 신경 쓸 필요도 사실 없어요. 그래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우리가 아까 전에 100표본도 만들고 1000표본도 만들고 했지만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값들이 나오긴 했어도 수학적으로는 32를 넘어가면 인정할 수 없는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값을 모평균 대신해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확하게 상황을 살펴보면 이게 모집단의 정규분포예요. 모집단의 분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평균인 미지의 m값을 기준으로 좌우대칭이겠죠. 그런데 얘를 기준으로 표본 평균의 통계를 냈어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통계를 내면 모평균 그대로 나오고 분산은 작아졌어요. 그죠? 이 분산이 작아져서 좀 더 좁은 그래프를 다시 그렸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제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나왔어요. 표본 평균의 분포를 기준으로 보면 m-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1.96 시그마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랑 m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1.96 시그마부터 플러스 1.96까지 아래가 95%가 된다는 거죠. 이제 통계를 내기 위해서 표본을 하나 뽑았어. 표본을 뽑아서 평균을 내면 그 표본 평균 x바가 95% 확률로 이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번 표본을 100번을 뽑으면 5개는 바깥에 있고 95개는 안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맞죠. 자, 그러면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를 모르니까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x바를 모평균으로 대충 쳐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의 실체는 이 x바를 기준으로 모평균을 이 원래 평균을 기준으로 만든 정규 분포를 똑같이 그려요. 별로 똑같지 않지만 그래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이 흰색과 노란색은 전혀 안 맞잖아. 비슷한 단어를 써야지. 자, 흰색과 노란색은 동일한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는 평균만 다른 애예요. 평행이동 돼 있는 상태야. 이 상태에서 이 평행이동 돼 있는 애를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이 x바인 정규분포를 가지고 95% 신뢰 구간을 만들어요. 그러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우리 시그마가 알아? 몰라. 그런데 요걸로 대충 쓰자. 문제에서 줄 거예요. 아, 이건 필요 없다.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줄 거예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크기로만 나눠주면 돼. 자, 그럼 이렇게 구해주고 나면 요 안에 이 빨간색 구간 안에 95% 확률로 모평균이 들어있을 거예요. 여기에 갑자기 이상해지죠? 다시 방향만 바꾸거나 모평균을 기준으로 95% 확률로 들어있는 x바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x바를 기준으로 95%짜리 구간을 만들면, 빨간색 구간을 만들면
이 안에 모평균이 95% 확률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들어도 모르겠죠? 그게 성립해요. 성립회로가 아니고 상황이 바뀐 거야. M 값을 기준으로 이 구간 안에는 요 구간 안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요 안에 95% 확률로 X바가 들어가거든요. 거꾸로 그 X바를 기준으로 똑같은 크기의 구간을 만들면 95% 확률로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시 이게 기준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좀 깔끔하게 해볼게. M 값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같은 거리만큼 1.96만큼 떨어져 있어요. 플러스 1.1 마이너스 1.96만큼. 지금 이게 95% 확률로 요 안에 X바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X바를 기준으로 똑같은 구간을 만들어요. 이 흰색이랑 완전히 똑같은 구간을 만들면 X바를 기준으로 만든 이 구간 안에 95% 확률로 M이 들어있어야 돼요. 말되지?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서 보죠. M을 기준으로 원래 평균을 기준으로 95%의 구간이 있는데 이 구간 안에 X바가 95%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X바를 기준으로 똑같은 구간을 만들면 모평균도 95% 확률로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 아이디어가 추정의 핵심이다. 그래서 기준을 얼마인지 모르니까 표본에서 구하는 걸 기준으로 표본의 통계를 낸 걸 바탕으로 95% 구간을 만들면 모평균도 그 안에 95%로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야. 당하는 입장에서 95%는 똑같으니까 하는 입장에서 95% 나온다는 거죠. 이 상황이 맞죠? 거의 뭐 이 정도 수준이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제 지우면 안 돼.